D&D 파반텍 주주분들,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.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. 지난 금요일 D&D 파마텍의 주가가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25%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동안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꾸준히 D&D 파마텍이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었고, 서서히 D&D의 강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. 11월 달 들어서도 여전히 D&D 파마텍이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와 11월 이벤트 일정, 그리고 목표 주가 예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하루 발전하는 주린이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발전소. 채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응원의 의미로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돈 되는 주식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D&D 파마텍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나 메세라 인수전인데요. 최근 화이자가 비만 대사질환 신약 기업인 메세라를 최대 73억 달러, 약 10조 4천억 원의 조건으로 인수하는 딜을 발표를 했고요. 곧바로 노보노디스크가 더 높은 제한인 90억 달러, 약 12조 8천억 원 매입을 밝히면서 인수전으로 번졌습니다.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의 차세대 경구제와 월 1회 주사 파이프라인을 선점하려는 총력전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노보노디스크의 인수전 참전 배경에는 릴리와 노보가 이끈 GLP-1 대중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하게 된 게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. 최근 일라이 릴리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미국 신규 처방의 71%를 장악했다는 소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노보노의 위고비보다 늦게 출시됐음에도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처방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고요. 노보노디스크의 위기감도 그만큼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차세대 경구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편의성이 시장에서 차세대 경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릴리와의 경쟁에서 다시 앞서고 싶은 노보노디스크의 전략이 메세라 인수전 참여에 가장 강한 동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처럼 차세대 기술력을 선점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가 되고 싶은 빅파마의 M&A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, 메세라 같은 플랫폼,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거죠. 이어서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D&D 파마텍 같은 기업의 밸류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러한 빅파마들의 경쟁 흐름 속에서 저는 D&D 파마텍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D&D 파마텍의 경구 펩타이드 플랫폼 오랄 링크가 메세라의 경구 GLP-1, GIP 라인업의 원천 기술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. 메세라의 경구 GLP-1, GIP 후보군은 D&D의 오랄 링크 등 경구 펩타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 그리고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데, 메세라는 경구 후보들, 예를 들어서 매트 224라든지 097 이런 것들을 2025년 하반기 4주 초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가속 중에 있고요. 그 전에 맷 002라는 포맷으로 제형 최적화 일상을 굴리면서 리드 선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 경구 비만제의 실전 모델로 들어가기 위해서 D&D의 오랄 링크가 흡수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하나 더해서 메세라는 할로라는 지질화 기반 장기 지속 플랫폼을 함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오랄 링크는 장에서 잘 흡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. 할로는 몸 안에 들어온 뒤 방광기를 높여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즉, 이 둘을 붙이면 경구형인데도 주사제 같은 지속성을 목표로 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메세라와 D&D 조합의 핵심입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경구용 GLP-1 경쟁의 기준점은요,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입니다. 경구 소분자 형태인데요. 최고 용량을 적용을 했을 때 2주의 평균 12.4% 체중 감량으로 하루 한 번 식이와 물 제한이 거의 없이 복용 가능하다는 일상 복용 편의성과 주사 대비 접근성을 내세웠습니다. 다만 단점은 효능인데요. 주사제인 위고비나 젯바운드, 마운자로의 15에서 20% 체중 감량 수치에는 못 미칩니다. 그래서 다음 승부처는 경구라도 효능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.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D&D의 강점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D&D와 메세라 조합은요, 릴리와 달리 경구 펩타이드로 접근을 하는데요. 펩타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효능의 상한선을 더 밀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D&D 메스라의 후보 물질은 이제 인간의 데이터로 입증해야 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연내 4주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앞으로의 데이터 결과와 임상 진행 과정에서 릴리의 오포글리플론보다 더 괜찮은 효능 데이터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. 만약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주가의 탄력도는 더욱 붙을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겁니다. 자, 다음으로는 11월 연속된 이벤트 타임라인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오비스티 위크입니다.
D&D와 메세라가 경구 GLP-1, GIP 이중작용제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11월 6일 공개 예정이고요. 경구 다중수용체 설계의 흡수와 효능 차별성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로는 AASLD 미국 간학회에서의 소식인데요. D&D가 메세라와 경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. 메쉬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D&D의 DD01의 이상 탑라인이 미국 간학회에서 LBA 구두 발표가 됩니다. 6월에 이미 12주차에서 1차 지표 달성과 간지방의 빠른 감소를 확인했고요. 이번에 12주에서 24주 업데이트가 관전 포인트인데요. 주사형 이중작용 GLP-1 글루카곤인 DD01은요. 12주차에 간지방 30% 이상 감소 달성률이 75.8%를 기록하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요. 48주 투약과 조직화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메쉬 시장은 현재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이번 LBA 구두 발표 자체가 글로벌 파트너들의 관심을 키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D&D 파마텍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할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경구 펩타이드의 원천인 오랄 링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. 메세라 경구 라인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경구 펩타이드인 오랄 링크는 GLP-1을 넘어서 다중 수용체로도 확장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지속성 설계입니다. 즉 메세라의 할로 기술과의 시너지로 경구지만 주사급 노출을 노리는 조합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비만과 간질환을 노리는 투트랙 파워라고 봅니다. 경구 비만과 주사형 메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드뭅니다. 월 1회 GLP-1인 맷 097i의 임상 호조와 경구 후보제의 동시 진행은요. 프리미엄 주사와 대중형 경구라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이라고 봅니다. 네 번째는요. M&A 레버리지입니다. 화이자 메세라 딜이 최대 73억 달러, 노보노디스크가 맞불러온 게 최대 90억 달러 규모라는 사실 자체입니다. 이 경쟁 흐름 자체가 경구용과 월 1회 플랫폼의 가치를 다시 매겨주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. 누가 됐든지 간에 딜이 마무리되거나 상향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천 기술 공급사인 D&D 파마텍의 중장기 협력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가 동반 상향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연속 학회 이벤트입니다. 오비스티 위크부터 미국 간학회 순서로 이어지면서 심리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고요. 특히 LBA 구두 발표는 임상적 신뢰도의 시그널로 봐도 되기 때문에 발표 결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 이벤트들 속에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주가를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벤트를 무난하게 통과할 경우입니다. 오비스티 위크 전임상 결과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AASLD LBA에서 12주에서 24주 데이터가 일관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약 15에서 30% 그러니까 3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서프라이즈 결과와 M&A 탄력이 붙는 경우를 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. LBA 구도 발표에서 지표의 개선 폭과 안전성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요. 여기에 빅파마들의 메세라 딜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정되거나 상향되었을 경우입니다. 자,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부터 주가가 25%에서 45%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가격으로 봤을 땐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. 빅파마의 인수전이 심화가 될 때에 플랫폼과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의 재평가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게 근거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실망된 결과가 나오거나 지연되는 경우인데요. LBA 내용이 기대에 미달되거나 일부 안전성 이슈가 있다든지, 그리고 경구 후보 초기 데이터가 지연된다든지, 뭐 이런 경우입니다.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임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이렇게 실망 결과가 나오거나 지연이 된다면요. 지금부터 약 20%에서 35%까지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 구간까지 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11월은 변동성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. 결국 중요한 거는 효과, 안전성 같은 데이터의 질이 핵심이고요. M&A라든지 추가 기술 이전 같은 딜의 윤곽이 주가 밸류 방향을 결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D&D 파마텍은 경구 펩타이드 오랄링크 플랫폼으로 메세라 경구 라인업의 핵심을 쥐고 있고요. DD01로 간질환 메쉬 치료제 쪽도 동시에 밀고 있는 기업입니다. 11월엔 오비스티 위크부터 AASLD의 연속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
큰 그림에선 경구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화이자, 노보, 릴리가 벌이는 경쟁으로 D&D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. 앞으로의 데이터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. 주가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후속 소식들에 대한 영상 업로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따봉 버튼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D&D 파마텍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